한국 전투기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한국 전투기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미군 조종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새벽 충청북도 청주 공군기지 15조 원을 들여 개발한 우리의 KF-21 보라매가 미국이 자랑하는 F-35 라이트닝2와 처음으로 함께 하늘을 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명확했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제17전 투비행단 소속 이강민 중령 KF-21 편대장으로서 이 모욕적인 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 너머 활주로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날아온 F-35 6대가 위압적으로 늘어서 있었고 우리의 보람에 네 대는 그 그림자 속에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미군 조종사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미 공군 제35전 투비행단 소속 마크 톰슨 중령이 동료들과 낮은 목소리로 뭔가 주고받더니 제 쪽을 힐끗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비행복 왼쪽 가슴팔에는 F-35 패치와 함께 이라크, 시리아 작전 참가 배지가 5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KF-21은 이제 막 전력화를 맞은 신의 기종이었습니다. 실전 배치 기록은 물론 전무했고 국제 합동훈련 참가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중령. 톰슨 중령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새 전투기를 직접 보게 되는군요. F-35와 함께 비행하는 게 처음이시죠?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네, 영광입니다라고 답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 톰슨 중령 옆에 앉은 부기장이 낮게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KF-21이 F-35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스텔스 성능 차이가 꽤 난다던데. 주변의 몇몇 미군 조종사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억누르며 훈련에서 확인하시죠라고 답했지만 가슴속에선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명확했습니다. 동해 상공 200km 지점에 가상적 전투기 표적이 설정되고 한미연합편대가 협동으로 이를 요격하는 공대공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F-35 편대는 최전방에서 스텔스 능력을 활용해 적기를 탐지하고 KF-21 편대는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주공 조공 구도였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던 미 공군 작전 참모가 전술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F-35의 ANAPG-81 레이더는 400km 밖의 표적도 포착 가능합니다. KF-21은 얼마나 되죠? 저는 ANAPG-83 레이더로 350km 탐지 가능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F-35가 먼저 발견하고 KF-21이 따라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의 말투엔 배려라기보단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새벽 6시 30분 드디어 이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F-35 6대가 먼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프렛 앤 휘트니 F-135 엔진의 거대한 굉음이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저희 KF-21 4대가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작 F-414 엔진의 추력이 제 몸을 좌석에 밀어붙였습니다. 고도 1만 미터, 속도 마하 1.2. 창밖으로 보이는 동해 수평선은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앞서가는 F-35 편대에 쏠려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톰슨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레드 플래그, 이쪽은 바이퍼 편대. 목표 지점으로 선행 진입한다. 보람의 편대는 20km 후방에서 대기 바란다. 저는 바이퍼 편대, 이쪽은 보람의 리드. 알겠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협동작전이 아니라 은연중에 KF-21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저희가 보조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다는 걸. 훈련 시작 30분 만에 저는 이 작전이 협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F-35 바이퍼 편대는 목표 지역으로 빠르게 진입했고 저희 보람의 편대에겐 단 한 차례도 전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무전망은 열려 있었지만 톰슨 중령과 미군 조종사들은 자체 암호화 채널로만 교신했습니다. 저희 레이더 스크린엔 F-35의 위치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작동 중이었던 겁니다.
저는 무전기를 눌렀습니다. 바이퍼 리드, 이쪽은 보라매 리드. 현재 위치와 표적 정보 공유 요청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톰슨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라매 리드, 우리가 선행 정찰 중이다. 상황 파악되면 알려주겠다. 대기 바란다. 짧고 건조한 응답이었습니다. 20km 후방에서 대기하던 저는 결국 미군 편대가 먼저 가상 표적과 교전에 들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무전망으로 들리는 그들의 교신은 흥분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타겟 라곤, 거리 30마일. 폭스3 발사. 에임 120 암남 0대0 미사일 시뮬레이션 발사음이 들렸습니다. 훈련용 가상 표적 6개 중 4개가 순식간에 격추됐습니다. 그제야 톰슨 중령이 저희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보람의 편대, 잔여 표적 2개 남았다. 진입해서 마무리해도 좋다. 마치 청소나 하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지만 알겠습니다. 진입하겠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편대가 목표 지역으로 진입했을 때 남은 표적은 이미 도주 기동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가까스로 한 대를 격추했지만 나머지 한 대는 훈련 경계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착륙 후 디브리핑 시간 분위기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작전 통제실 대형 스크린에 훈련 결과가 표시됐습니다. F-35편대 격추 4대, KF-21편대 격추 1대, 표적 도주 1대. 미 공군 작전 참모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이퍼 편대의 교전 효율이 뛰어났습니다. 보람의 편대는 잔여 표적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렸네요. 그의 말투는 객관적이었지만 그 이면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너희는 주력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톰슨 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F-35의 센서 퓨전 시스템 덕분에 조기 탐지가 가능했습니다. 한국 측 편대도 훌륭했지만 아무래도 경험 차이가.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미완성 문장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경납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비흡연자였지만 그날따라 동료가 건넨 담배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미군 조종사 서너 명이 경납고 안쪽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어였지만 저는 공군사관학교 시절부터 영어에 능통했기에 모든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KF-21? 그냥 F-22 외형 카피한 거 아니야?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했다면서? 기술 수준 뻔하지. 스텔스라고 하지만 우리 레이더엔 다 보이던데. 뭐가 스텔스야?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연기가 목구멍을 태우는 느낌이 묘하게 지금의 기분과 닮아 있었습니다. 동료인 김태훈 소령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중령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텃세가 아니라 F-35를 65조 원어치 도입한 한국 공군을 향한 무시라는 것을. 그날 저녁 기지장교 식당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 조종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군 측은 테이블 한쪽에, 한국군은 반대편에 모여 앉았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던 우리 비행단장님께서 건배 제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훈련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정을 위하여. 미군 측 지휘관이 잔을 들었지만 그의 표정엔 형식적인 미소만 걸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톰슨 중령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중령, KF-21 개발 과정이 궁금하네요. 미국 기술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일부 초기 자문은 있었지만 핵심 기술은 모두 자체 개발했습니다. 특히 A사 레이더와 항전 시스템은 순수 국산입니다. 톰슨 중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실전은 다르죠. 종이 위 스펙과 실제 전투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의 말엔 20년 넘게 F-15, F-16, F-35를 몰아온 베테랑의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청주 기지 상공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빛처럼 언젠가 KF-21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F-35의 그림자 속에서 보조 전력으로만 남을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뇌리에 계속 맴도는 건
미군 조종사들의 비웃음과 톰슨 중령의 그 자신만만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저는 당당하게 반박하지 못했을까? 왜 저는 알겠습니다만 반복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부터 남은 훈련 날, 저는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F-21이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독자적 전투력을 갖춘 전투기라는 것을. 훈련 이틀째,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번엔 야간 공중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달도 없는 칠흑 같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작전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미 공군 작전 참모는 이번에도 F-35편대를 주공으로 KF-21편대를 후방 지원으로 배치했습니다. 야간 작전에선 센서 성능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F-35의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 EOTS는 야간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죠.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저는 그 이면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KF-21은 야간 작전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KF-21도 국산 EOIRST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야간 탐지 능력은 검증됐습니다. 작전 참모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회네요. 실전에 준하는 환경에서 테스트해보시죠. 새벽 3시 30분 이륙이 시작됐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가속하는 순간 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온갖 계기가 녹색 불빛으로 깜빡였습니다. 엔진 추력, 연료 잔량, 레이더 작동 상태.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고도 8,000m까지 상승하자 눈앞엔 별과 구름뿐이었습니다. 지상의 불빛도 거의 보이지 않는 완벽한 암흑 상태였습니다. 무전망으로 톰슨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람의 편대, 우리는 북쪽 섹터로 진입한다. 너희는 남쪽 섹터 경계 임무를 맡아라. 경계 임무. 다시 한번 후방 배치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3개 눌렀습니다. 바이퍼 리드, 이쪽도 주공 임무 수행 가능합니다. 역할 재배치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톰슨 중령이 답했습니다. 모람의 리드, 작전 계획은 이미 확정됐다. 지시대로 이행하라. 명령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를 갈며 남쪽 섹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 뒤를 따르던 김태훈 소령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리드,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선 뭔가 폭발하기 직전의 압력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30분간 남쪽 섹터를 선회하는 동안 무전망으론 F-35편대의 교전 상황만 들려왔습니다. 타겟 확인, 방위 360, 거리 45마일. 라곤, 미사일 발사 준비. 그들은 또다시 표적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화면이었습니다. 마치 저희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레이더에 미약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방위 180, 거리 65km. 가상 표적이었습니다. 아마도 F-35편대가 놓친 도주 표적인 듯 했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람의 편대, 표적 포착, 교전 허가 요청. 하지만 무전엔 응답이 없었습니다. 관제 채널도 먹통이었습니다. 아마 F-35편대의 교전 상황 때문에 통신이 혼잡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초를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응답 없음. 규정상 상부어가 없이 교전하는 건 훈련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이틀간의 굴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시당한 브리핑, 비웃음 섞인 대화, 보조 전력이라는 낙인. 저는 조종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모람의 2, 3, 4. 나를 따라라. 독자 교전한다. 김태훈 소령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드, 허가는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내 책임이다. 따라와. 저는 스로틀을 최대로 열었습니다. KF-21의 쌍발 엔진이 포효하며 기체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속도가 마하 1.3까지 치솟았습니다. 표적과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50km, 40km, 30km. 제 전방 적외선 탐색 장치 IRST가 표적의 여론을 포착했습니다. 스크린에 붉은 점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타겟 라곤. 저는 외쳤습니다. 미사일 발사 버튼에 엄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무전망으로 톰슨 중령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람의 리드. 무슨 짓이냐?
즉시 교전 중지하고 원위치로 복귀하라. 그의 목소리엔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바이퍼 리드, 표적 격추 후 복귀하겠습니다. 저는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폭스3, 미티어 0대0 미사일 시뮬레이션이 발사됐습니다. 2초 후 레이더 스크린에서 표적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격추 확인. 무전망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착륙 후 저는 즉시 작전 통제실로 호출됐습니다. 미 공군 작전 참모와 톰슨 중령 그리고 우리 측 비행단장님이 모두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 작전 참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중령, 당신은 허가 없이 교전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훈련 규칙 위반입니다. 저는 차렷 자세로 섰지만 시선은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표적은 격추했습니다. 톰슨 중령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격추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연합작전의 원칙을 깼어요. 이건 개인 쇼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틀 동안 저희는 단 한 번도 주도적 역할을 맡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저희도 싸울 수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비행단장님이 제 어깨를 잡으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령 진정하게. 하지만 저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훈련 사흘째 아침, 저는 비행단장님의 집무실로 호출됐습니다. 어젯밤 규칙 위반 건으로 징계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단장님의 첫마디는 의외였습니다. 이 중령, 자네 어젯밤 미티어 발사 데이터 봤나? 저는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단장님이 태블릿을 건네셨습니다. 화면엔 제 KF-21의 교전 기록이 상세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표적 포착 거리 65km, 라곤 시간 4초, 미사일 명중률 100%. 그리고 놀라운 수치 하나. 격추 소요 시간 12초.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단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F-35편대 평균이 18초였네. 자네가 6초 더 빨랐어.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게다가 말이야. 단장님이 다른 파일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자네 기체의 RCS 수치, 레이더 반사 면적이 예상보다 30% 낮게 측정됐어. 미군 측 레이더에 거의 안 잡혔다고 해.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미 공군 측 고위 관계자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제91전 투비행단 부단장 출신인 스티븐 라이트 준장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장은 25년 넘게 F-15, F-16, F-35를 운용한 전설적인 조종사였습니다. 그가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모두가 기립했습니다. 라이트 준장이 손짓으로 착석을 지시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교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제 KF-21의 비행 궤적이 3차원으로 표시됐습니다. 이 중령의 기동은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가 톰슨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톰슨 중령, 내일 모의 공중전을 실시하죠. F-35 대 KF-21, 1대1 대결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1대1 도그파이트. 그것도 F-35와 KF-21의 직접 대결.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두 전투기의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터였습니다. 톰슨 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도전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영광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라이트 준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전 9시 동해 상공훈련 공역에서 실시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시뮬레이션 미사일 명중 또는 기총사격 유효타 3회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고도 제한 없음, 속도 제한 없음. 실전처럼 싸우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납고에서 제 KF-21을 점검했습니다. 정비사들이 기체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유압, 전자장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김태훈 소령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중령님, 긴장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긴장되지. 하지만 두렵진 않아.
톰슨 중령은 2000시간 이상의 F-35 비행 경력을 가진 에이스였습니다. 반면 저는 KF-21로 800시간을 채운 상태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대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틀간 쌓인 분노와 증명하고자 하는 절실함이었습니다. 저는 기체 동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복합재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내일 우리 제대로 해보자. 저는 KF-21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F-35의 강점은 명확했습니다. 우수한 스텔스 성능, 강력한 센서 퓨전, 원거리 교전 능력. 반면 약점도 있었습니다. 기동성이 KF-21보다 떨어졌습니다. 최대 선회율이 KF-21은 초당 28도인 반면 F-35는 23도 수준이었습니다. 근접 공중전, 도그파이트 상황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초반 원거리 교전에서 F-35의 우위를 인정하고 재빠르게 근접전으로 유도한다. 일단 시가권 내로 들어가면 기동성으로 승부를 본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비행 매뉴얼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날 터였습니다. KF-21이 진짜 전투기인지 아니면 그저 싸구려 복제품에 불과한지.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기지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정비사들이 최종 점검을 마치고 있었고 관제탑에선 기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챙겼습니다. 그때 비행단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이 중령 부담 갖지 말게. 이건 그냥 훈련일 뿐이야. 하지만 저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항공산업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15조 원을 투입해 개발한 KF-21의 진가를 보여줄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단장님께 경례를 올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8시 50분 저는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계기판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의 굉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무전망으로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람의 리드, 이륙허가. 행운을 빕니다. 저는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역사가 쓰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저는 고도 1000m 상공에 있었습니다. 눈앞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동해 상공훈련 공역 남북 100km, 동서 50km의 거대한 전장이었습니다. 무전망으로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람의 리드, 바이퍼 리드, 현재 거리 80km. 교전 시작을 승인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톰슨 중령의 F-35는 완벽한 스텔스 모드였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0.01제곱미터 수준, 참새만 한 크기였습니다. 반면 KF-21은 0.5제곱미터, 축구공 크기였습니다. 숫자상으론 저쪽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첫 3분간 저는 방어 기동에 집중했습니다. 고도를 낮췄다 올렸다를 반복하며 예측 불가능한 비행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톰슨 중령이 어디선가 저를 노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F-35의 AN/APG-81 레이더는 400km 밖에서도 표적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레이더에 잡혀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미사일 경고, 미사일 경고. 기체의 자동 음성이 외쳤습니다. 방위 3사명, 거리 60km, 에임 120 암람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 체프를 살포하며 급강하했습니다. 고도가 1000m에서 6000m로 급락했습니다. 중력이 제 몸을 좌석에 짓눌렀습니다. 7지의 압력이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미사일은 체프에 속아 10km 전방에서 빗나갔습니다. 보람의 리드, 회피 성공. 제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이 없었습니다. 15초 후 두 번째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암람이었습니다. 톰슨 중령은 연속 사격으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방위 270, 거리 45km.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플레어를 발사하며 오른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KF-21의 기체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습니다. 구조 한계에 가까운 기동이었습니다. 미사일은 다시 빗나갔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가 집니다. 원거리 교전에선 F-35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계획대로 근접전으로 유도해야 했습니다. 저는 스로틀을 최대로 열며 톰슨 중령 쪽으로 직진했습니다. 보람의 리드, 정면 돌격한다. 제가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지상의 관제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람의 리드, 확인 요청. 정면 돌격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하 1.4까지 속도를 올린 상태였습니다.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60km, 50km, 40km. 그제야 제 레이더에 희미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F-35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30km 지점, 저는 적외선 탐색 장치 IRST를 최대 출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 선명한 열원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F-35에 풀에된 휘튼이 F-135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배기 가스였습니다. 타겟 라곤. 저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아직 25km였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 아니긴 했지만 톰슨 중령이 회피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습니다. 20km 지점에서 톰슨 중령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F-35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6,000m에서 9,000m로 그리고 12,000m로 전형적인 수직 기동이었습니다. 높은 곳을 선점해 에너지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평 비행을 유지하며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마하 1.6, KF-21의 한계에 가까운 속도였습니다. 기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톰슨 중령이 하강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2,000m 상공에서 급강하하며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중력 가속도를 이용한 고속 공격이었습니다. 제 레이더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F-35가 기총 사격 거리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거리 8km, 7km, 6km, 그리고 5km 지점에서 저는 조종간을 급격히 당겼습니다. KF-21이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코브라 기동의 변형이었습니다. 기수가 하늘을 향하며 기체가 거의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11지의 압력이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블랙아웃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그 1초 동안 F-35가 제 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톰슨 중령은 너무 빠른 속도로 강화하는 바람에 저를 따라 기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위에서 톰슨 중령을 내려다보는 위치가 됐습니다. 에너지 우위가 바뀐 겁니다. 저는 즉시 기술을 돌려 톰슨 중령의 후방으로 진입했습니다. 거리 4km. 완벽한 사격 위치였습니다. 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조준 십자선이 F-35의 동체 중앙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폭스2. 미사일 발사.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미사일 시뮬레이션이 발사됐습니다. 2초 후 컴퓨터가 명중을 판정했습니다. 무전망으로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중 확인. 보람의 리드 1점, 바이퍼 리드 0점. 라운드 2 준비하십시오. 저는 헬멧 속에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첫 라운드 승리.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라운드 2가 시작되기 전 저는 3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도를 유지한 채 선회하며 기체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연료 잔량 65%, 모든 계통 정상. 그때 무전망으로 톰슨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중령, 첫 라운드는 당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어딘가 미묘한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중령님. 관제탑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라운드 2 30초 후 시작합니다. 양측 초기 거리 90km로 재설정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집중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첫 라운드에서 증명했습니다. 근접전에서 KF-21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우위를 확실히 만들어야 했습니다. 교전 시작. 관제탑의 신호와 함께 저는 이번엔 다른 전술을 택했습니다. 초저고도로 급강하했습니다. 1000m에서 2000m까지 단숨에 내려갔습니다. 바다 표면 가까이 비행하는 C레벨 기동이었습니다.
이 고도에선 지구 곡률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어려워집니다. F-35의 강력한 레이더도 수평선 너머의 초저고도 표적은 포착하기 힘듭니다. 저는 마하 0.9의 아음속으로 해수면 위 500m를 질주했습니다. 파도가 눈앞에서 일렁였습니다. 약간의 실수만 해도 바다에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기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승부수였습니다. 톰슨 중령은 당황했을 겁니다. 레이더에서 제가 사라졌을 테니까요. 저는 북쪽으로 20km를 이동한 후 다시 급상승했습니다. 2000m에서 7000m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IRST가 톰슨 중령의 F-35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1000m 고도에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돌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측면 방위 이치령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습 위치였습니다. 거리 35km. 저는 미티어 미사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KF-21이 F-35를 근접전에서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F터버너를 점화하며 접근했습니다. 거리가 급속도로 좁혀졌습니다. 30km, 25km, 20km. 그제야 톰슨 중령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F-35가 급선회하며 저를 향해 기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공격 각도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라곤. 저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15km, 10km, 8km. 시가권 내 전투비저월 레인지 캄벤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레이더도 미사일도 필요 없었습니다. 순수한 조종 실력과 기체 성능만이 승패를 가르는 영역이었습니다. 톰슨 중령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F-35가 갑자기 왼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최대 선회율로 저를 따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KF-21의 선회 능력은 F-35를 앞섰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부드럽게 당기며 더 타이트한 선회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굳이 압력이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회 반경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저는 톰슨 중령의 궤적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2초 후 완벽한 6시 방향식스 OCL OCK 적기 후방 정위치를 확보했습니다. 폭스2. 저는 다시 한번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미사일이 F-35의 엔진 노즐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명중. 관제탑이 외쳤습니다. 모람의 리드 2점, 바이퍼 리드 0점. 최종 라운드 준비하십시오. 무전망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톰슨 중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00시간 이상의 F-35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 신의 전투기에게 연속으로 격추당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3대 0의 완봉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KF-21이 F-35와 대등하거나 어떤 면에선 더 우수하다는 것을. 라운드 3 마지막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톰슨 중령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초반부터 최대 속도로 접근하며 원거리 미사일 2발을 연속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패턴을 읽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체프로, 두 번째는 급기동으로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역습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평 가위 기동 호러잔털 시저즈를 시도했습니다. 좌우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며 상대방의 조준을 흔드는 전술이었습니다. KF-21의 민첩한 기동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롤 레이트가 초당 270도에 달했습니다. F-35의 230도보다 월등히 빨랐습니다. 단 15초 만에 저는 다시 한번 6시 방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거리 3km. 기총 사격 거리였습니다. 저는 미사일 대신 20mm 벌컨 기관포를 선택했습니다. 조준 십자선이 F-35의 동체 중앙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총격.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시뮬레이션 기총탄이 F-35의 좌측 날개에 명중했습니다. 컴퓨터가 치명타를 판정했습니다. 관제탑이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명중 확인. 훈련 종료. 모람의 리드 3점, 바이퍼 리드 0점. 모람의 리드의 완승입니다. 그 순간 무전망이 폭발했습니다. 한국군 조종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중령님, 해내셨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3대 0이라니. 저는 헬멧을 벗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30분간의 극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증명했습니다. KF-21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상대로 완승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지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KF-21을 복제품이라 부르지 못할 겁니다. 이제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전투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착륙 후 경납고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한국군 정비사들뿐만 아니라 미군 조종사들까지도 활주로 옆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캐노피를 열고 사다리를 내려오는데 김태훈 소령이 달려와 제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중령님, 해내셨습니다. 정말 해내셨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주변의 정비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톰슨 중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패배의 씁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중령 훌륭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뛰어난 조종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KF-21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중령님도 훌륭한 상대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우리를 향해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청주 공군기지 브리핑룸은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합뉴스, KBS, 그리고 놀랍게도 CNN, 로이터, NHK까지 참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결과가 이렇게 빠르게 언론에 알려진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미 공군 측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 같았습니다. 라이트 준장이 단상에 올라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KF-21 보라매가 F-35 라이트닝 II와의 1대1 모의 공중전에서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라이트 준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근접 공중전에서 KF-21의 기동성은 탁월했습니다. 선회율, 롤레이트, 가속 능력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준장님, 그렇다면 F-35가 KF-21보다 열등하다는 의미입니까? 라이트 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F-35는 여전히 스텔스, 센서 퓨전, 네트워크 전투 능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훈련은 명확한 사실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KF-21이 단순한 모방품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투력을 갖춘 진정한 차세대반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에 약 15조 원을 투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F-35 도입 비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F-35A 한 대 도입 가격은 약 1,000억 원입니다. 반면 KF-21 단가는 약 500억 원 수준입니다. 절반 가격으로 대등한 전투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기자들이 또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방산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거야.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비행단장님과 함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단장님이 태블릿을 건네셨습니다. 이 중령, 이거 좀 보게. 화면엔 실시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한국의 KF-21이 모의 전투에서 F-35를 3대 0으로 격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제 KF-21이 하늘을 가르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F-35 도입을 검토 중이던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방산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F-35대당 가격이 약 9천만 달러인 반면 KF-21은 약 5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거의 절반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한다면 많은 국가들이 매력을 느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전개됐습니다. 국방부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참모총장이 KF-21 실물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
이집트, 말레이시아 국방부도 기술 설명회 일정을 문의해왔다고 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5개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비행단장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중령, 자네가 어제 증명한 건 단순히 전투기 성능이 아니야.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 자체를 바꿔놓은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납고에 주기된 KF-21 4대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복제품, 싸구려 대체품이라고 조롱받던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열린 후속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KF-21의 수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재 7개국이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우리는 2030년까지 약 2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경악스러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대당 500억 원, 200대면 10조 원이었습니다. 개발비 15조 원을 단번에 회수하고도 남는 규모였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F-35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미국과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훈련 결과는 미 공군도 인정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보조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경쟁자가 된 겁니다. 그날 저녁 톰슨 중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음날 귀국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지 외곽의 조용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중령,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KF-21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제 전투기라고 생각했죠. F-16의 열화판 정도라고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네는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조종사 중 최고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톰슨 중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조언인데요. 앞으로 KF-21은 국제 무대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겁니다. 부담스럽겠지만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악수는 경쟁자 사이의 악수이자 동시에 전우 사이의 악수였습니다. 훈련 종료 3개월 후 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방혁신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장하시자 모두가 기립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강민 중령의 활약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중령,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실력이 나라를 빛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임을 증명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KF-21 수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0대, 폴란드가 48대, 이집트가 32대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표시됐습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 곳곳에 KF-21 수출 예정국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물으셨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교부 차관이 답했습니다. 초기엔 우려를 표명했으나 최근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한미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충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인정한 겁니다. KF-21이 F-35를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예산이 제한된 동맹국들에게 현실적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국방부 청사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산타워, 한강, 그리고 저 멀리 북한산까지.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KF-21은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할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행단장님이었습니다. 이중령, 좋은 소식이야. 자네가 공군대학 교관으로 발령받았네. 차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저요? 왜 하필 제가요? 단장님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자네가 증명한 전술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야지. KF-21의 진짜 힘을 아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교관직. 더 이상 직접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날 수 있게 돕는 자리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공군사관학교 비행교육대에 있었습니다. 20명의 생도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열정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KF-21을 몰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전투기도 조종사가 형편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생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로 뛰어난 조종사는 어떤 기체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F-35를 이긴 건 KF-21이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생도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교관님,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이 모는 전투기가, 여러분이 지키는 나라가 자랑스럽다는 마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날 오후 생도들을 이끌고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KF-21 보람의 12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기체들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생도 하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야. 저는 KF-21의 동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술이고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미래야. 2025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쓰고 우리가 수출해. 생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제 과거를 봤습니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저를. 저녁 무렵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KF-21 한 대가 훈련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기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의 소리였습니다. 제 옆에 선 김태훈 소령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요즘 외국 언론에서 KF-21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는 뭐라고 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김소령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코리안 이글 코리언 이걸. 한국의 독수리래요. F-15를 능가하는 새로운 맹금이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코리안 이글. 나쁘지 않은 별명이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저 별들 너머 어딘가에서 KF-21들이 날고 있을 겁니다. 사우디의 사막 위를, 폴란드의 평원 위를, 이집트의 나일강 위를.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하늘을 날 겁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날개로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아직도 그날의 굉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KF-21이 F-35를 추격하며 하늘을 가르던 그 소리. 승리의 함성. 그리고 무엇보다 증명의 순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해냈다는 것을.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의 강자입니다. KF-21 보람에는 그 증거이며 저희는 그 증명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당당하게 날아갈 대한민국 공군의 새로운 시작입니다.